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것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리만큼 자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권의 책, 한 가지 직업, 특정한 도시, 새로운 취미, 혹은 누군가의 삶의 방식.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튜브를 켜도 그 이야기이고, 지인과 대화를 나눠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연히 펼쳐진 책에서도 같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요즘 이것만 계속 보이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특별한 숫자나 신비로운 징조를 떠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자동차를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 그 차종만 눈에 들어오고, 아기를 가지면 유독 유모차와 아기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변한 거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먼저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조건 운명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주제에 계속 시선이 머무를까?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내 삶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신호일까? 기회는 대부분 거창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 다음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내가 머무는 공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장 편안했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신호는 익숙했던 공간이 이유 없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던 회사인데 유난히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자주 가던 카페도 예전 같은 편안함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살던 동네인데도 문득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그 공간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권태기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전 환경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이곳에서 배울 것은 충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싫어진 것은 이 공간일까? 아니면 이전의 나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과 정보, 그리고 물건들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입니다.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을 우연히 선물 받습니다. 막막했던 고민에 해답이 담긴 영상을 알고리즘이 추천해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 사려고 마음먹었던 물건을 지인이 빌려주거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손에 넣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운이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요. 기회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연결을 내가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꾼 순간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 무심코 클릭한 하나의 영상, 별 생각 없이 나눈 한 번의 대화, 그 작은 연결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작은 연결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회는 정보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신호는 낯선 사람의 평범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다 우연히 들은 대화,
택시기사님의 짧은 경험담, 회사 동료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근황, 그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고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말이 미래를 예언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내 마음을 움직인 말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수많은 말 가운데 하필 이 말만 계속 기억나는 걸까? 지금의 나에게 이 말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멀쩡하던 물건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걸까?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존의 균형이 먼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신호는 오래 사용하던 물건이나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아끼던 가방의 지퍼가 끊어지고 몇 년 동안 잘 쓰던 물건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잃어버릴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물론 모든 고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계는 원래 고장날 수도 있고 물건은 원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지나온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만 기대하지만 현실은 의외로 정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물건을 버려야 새로운 가구를 들일 공간이 생기듯 익숙했던 방식이 끝나야 새로운 가능성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별것 아닌 장면이나 말이 이상할 정도로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길을 걷다 우연히 본 간판의 한 문장, 카페에서 스쳐들은 대화, 아이가 무심코 던진 질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짧은 문장,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유독 그것만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문득 다시 떠올라요. 우리는 흔히 특별한 답을 찾기 위해 먼 곳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는 거창한 깨달음보다 이런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미래를 예언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질문과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실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데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신호도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평소에는 관심 없던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2번째, 익숙했던 공간이 이유 없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3번째, 필요한 사람과 정보, 물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한다. 4번째, 낯선 사람의 평범한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 5번째,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소한 장면과 문장이 계속 의식을 붙잡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가지를 신비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현실의 모든 현상에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결국 현실을 바꾸는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신호를 계기로 달라지는 나의 시선이고 그 시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회는 아직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윤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